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에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9594번님이 잼마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루틴이 있나요? 이쁜 잼마쌤 따라하고 싶어요. 와, 직접 들어보죠. 스타 강사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이과를 가리지 않는 문학 강사 김재마입니다. 잼마쌤 딱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은? 저는 아침마다 인류의 진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직립보행 전에 네 발로 출발해서 허리를 딱 펴고 이제 두 발로 걷기까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매일 아침 이제 경험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다음에 예. 네안데르탈인, 그렇죠. 크로마뇽인.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기다가 이렇게 침대에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점점 이제 일어나죠. 좋아요. 저는 아침 눈 뜨자마자 한 게 네. 진짜 날씨를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인별 그림을 보더라고요. 미치겠어. 그렇죠. 또, 네. 또 셀럽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꾸준히 네. 진행시켜. 오늘 그럼 문학여행 오늘 진행시켜.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디카노게 엘라워 디츠와. 이 문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디카노게 엘라워 디츠와. 디카노게 엘라와 이츠와. 디카 디지털 카메라 사놓게 네. 일로 와. 이스가 디카 세라 사놓게 일로 오니까 네. 가스가. 거의 경고구나 이거. 네. 인디언 말로 즐거운 아침 입이라는 말입니다. 오. 이거 영철님 닉네임이었는데. 그때 저 알려줬나요? 네, 맞아요. 저는 뭐였죠 그때? 이게 영철님. 제가 디카노게 엘라와 디츠와. 맞다. 한번 얘기해줬었어. 네, 그죠? 즐거운 아침의 아침의 입. 아침 7시부터 9시 김영철의 파워 FM 디카노게 엘라와 디츠와. 맞습니다. 기분 좋은 디츠와. 와우, 좋네요. 너무 좋죠. 저는 마법의 혓바닥 마헤노 에네스테였는데요. 맞아, 무조건 그때 인디언 한번 이름 네, 정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디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땅을 일종의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본래 이 대지와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사고 팔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디언의 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펄벅의 돼지 아닙니다. 네. 인디언의 돼지. 자, 일단 차 한 잔 따르고 집중해 볼까요? 주목. 시애틀 인디언 주장의 편지.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족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굴 하얀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이지요. 그것은 무척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땅의 온기를 어떻게 사고 판다는 말인가요?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들, 어두운 숲에 퍼져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그리고 앵앵거리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이 신성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일 뿐이며 대지는 또한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지요.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부족인 것입니다. 저는 막 방금 그 예전에 10몇 년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로 갔을 때 우와.
그 막 차를 달리는 아주 진짜 그 비포장 도로예요. 네. 거기서 막 쿵쾅쿵쾅 하는데 와. 막 그 초원을 보면서 저게 뭐예요? 했더니 말이 두 마리가 있다라는 그 몽골 분이 시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난 뭔지가 안 보여요. 저 먼 곳에 신기하다. 있는 말과 그 막 목동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네. 가본 적은 없지만 막 안데스 산지였던 그 더 아, 푸른 초원을 막 가보고 상상하면서 싶다. 이렇게 감상했습니다. 네. 앵앵거리는 꿀벌도 우리는 진짜 다 소중하고 네. 들꽃은 누이고 술록 말은 형제고 너무 좋은데 오늘.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네. 아마도 들으시는 철가루들도 느낌이 팍 오실 것 같아요. 느낌 팍. 느낌 팍. 사실 이 구절은 논술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요. 소유에 익숙한 우리들은 숲을 잊어버리고 공기를 잊어버리고 안개, 모래 그리고 꿀벌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란 생각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숨쉬는 땅들이 아스팔트로 다 덮이게 되고 단지 우리가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대상으로만 남게 됐지만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도 대지는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란바토르라든지 안데스 산맥 이런 어떤 자연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벗으로 자연을 생각하게 되면 대지와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동물, 식물들을 보는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구는 우리가 후대로부터 잠깐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유의 대상,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잘 지켜나가야 할 친구로 뼛속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걸 저희가 너무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산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위에서 딱 바라보면 네. 정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 들잖아요. 맞아. 네. 너무 작아 보여요. 야, 이 글이 근데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인디언 추장의 글이면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연설문에서 이게 가장 유명한 연설문이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은 1854년 스쿼미쉬족과 드워미쉬족 둘 다 우리말로 강 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부족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밀어넣기 위해서 백인 관리가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인디언 추장이 한 연설이거든요. 당시 워싱턴주 시애틀시 인근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시도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시애틀이. 네. 개척을 하면서 그러면 원주민들을 몰아내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네. 1855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서부 지역 개척을 하면서 시애틀 일대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을 심지어는 학살했고 살아남은 시애틀 주장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을 내줄 테니 거주지를 팔고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한 거죠. 백인 관리 아이삭 스티븐스가 그곳에 도착해서 자신의 임무를 추장에게 말하자 시애틀 추장은 부족의 운명을 짊어진 어른다운 위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손을 아이삭의 머리에 탁 얹고 다른 손 검지로 천천히 하늘을 가리키며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족의 목숨과 맞바꿀 수 없어서 땅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오. 아이들이 땅을 경외하도록 해주시오. 짐승과 나무 그리고 사람이 쉬는 숨은 모두 같습니다. 라는 말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시애틀 가본 적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아름다웠나요? 너무 저 좋았어요. 시애틀에 특히 이렇게 거대한 물방울 같은 조형물이 있어요. 네.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고. 네, 저도 시애틀 하면 굉장히 뭔가 평화롭고 되게 도시도 아름답지만 건물도 아름답지만 약간 자연이 좀 공존된 듯한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네네. 비도 많이 오는 도시라고 하던데. 제가 비 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때 비가 왔나요? 갔을 때? 안 왔어요. 비 올 때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네요. 비 왔나요? 안 왔어요. 이렇게 웃긴다고요? 미쳐버리겠네. 별다방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1호점에 가봤어요. 그치? 1호점에 거기 생겼다면서요. 맞아요. 줄이 엄청 깁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도 유명한 맞습니다. 맥 라이언. 좋습니다. 오늘 복수 퀴즈 나갈까요?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추장이 남긴 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추장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도 이것이 되었다고 하죠. 어떤 도시일까요? 자, 보기는 제가 드릴게요. 젠마쌤이 방금 갖다 걸렸습니다. 1번 시애틀, 2번 시카고. that jazz.
저분은 진짜 내가 앞에만 하면 나 다음에 안 할 거야. 하면 제가 노래방을 못 간 지 한 몇십 년? 네, 한 10년 가깝게 돼서 시카고는 가봤어요? 시카고도 가봤어요. 시카고도 가봤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물방울 조형물이 이게 시애틀인지 시카고인지 헷갈리네요. 사퇴하세요. 시카고도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높은 건물, 되게 유명한 건물 있고 있거든요. 밑에. 피자도 유명하고. 먹어봤죠. 시카고 불스 농구도 너무 유명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샵 1077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시애틀 시카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재만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